이제 최근에 이제 맨유가 이제 어떤 선수들을 영입을 하겠다? 아모림 체제에서 어떤 선수들을 좀 채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뭐 기사, 소식 통해서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래도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소스에서의 얘기가 하나 나왔죠. 바로 마테우스 쿠냐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가능성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로리 휘트웰의 기사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쿠냐는 10번 미드필더에서 뛰기에 적합한 선수로 여겨진다. 쿠냐는 울버햄튼에서 지난 2시즌 동안 리그 58경기에 출전해 25골을 기록했고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1월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6,250만 파운드, 한화 약 1,160억 원의 방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울버햄튼은 그의 방출에 대해 전액을 지급받기를 원하지만 이게 재밌는데 분할 지급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받고 여러 번 나눠서 받아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얘기예요. 하지만 맨유는 그를 영입하기 위한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유나이티드는 마커스 레시포드, 안토니, 제이든 산초, 말라시아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없어요. 또 유나이티드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쿠냐의 주급이다. 현재 그가 받고 있는 주급은 약 15만 파운드, 한화 약 2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지금 유나이티드에 있는 에릭센, 린들로프, 에반스, 토미튼이 계약 만료로 떠나면 주급의 여유가 생기겠지만 구단주인 짐 레클리프 경은 자신의 클럽이 주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일단 로리 휘트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쿠냐의 영입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좀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금액, 쿠냐의 계약서에 6,250만 파운드, 한화 약 1,160억 원의 방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적절한가요? 마테우스 쿠냐 1,100억, 바이아웃 조항. 그러니까 뭐 협상 여지 없이 이거 지르면은 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100억 지르면 살 수 있어. 마테우스 쿠냐. 바이아웃 1,100억?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는 울버햄튼이 그래도 쿠냐의 방출에 대해서 약간은 그래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도리를 가지고 있다. 휘트웰이 보기에. 한 번에 그 전액을 지급받으면 베스트지만 분할 지급 여러 번 내도 돼. 2,100억 분할 지급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선 조금 유도리 있게 협상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맨유가 현금이 많냐고요? 휘트웰이 얘기를 하죠. 맨유는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맨유가 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시포드랑 안토니, 제이든 산초, 말라시아를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소위 얘기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얘네 물론 이제 임대가 있는 선수들 있고요. 뭐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톤 빌라의 선택적 이적 옵션, 안토니는 진짜 단순 임대고, 산초도 이적 옵션 포함이고, 뭐 말라시아는 뭐 그냥 있고요. 이런 선수들을 다 팔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다. 휘트웰이 보기엔. 근데 나는 이적료도 이적료인데 난 이적료보다 사실 신경 쓰이는 거는 주급이긴 하거든요. 지금 울버햄튼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빅클럽으로 이적을 할 때 주급이 많이 뛰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적을 하는 거고 지금 울버햄튼에서 2억 4천을 받는다고 치면은 글쎄요. 맨유로 왔을 때는 못해도 아마 한 3억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내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선수들의 주급 체계 특히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클럽들 안에서도 그 주급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팀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안 좋죠. 주급 체계가 뭐 주급 많이 받는 선수들 뭐 카세미루, 레시포드, 뭐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 루쿠쇼, 메이슨 마운트 이런 선수들 다 감안을 했을 때 제대로 띄워주고 있는 선수가 물론 이제 임대가 있는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제대로 팀에서 뭐 1인분 이상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하는 선수 클럽에 기여하고 있는 선수한테 돈 많이 주는 거 뭐가 아깝습니까? 걔네들이 잘해줘서 돈 많이 벌면은 팬인 우리는 보면서 너무 기분 좋고 좋죠. 근데 주급 체계라는 게 많이 기여를 못하는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고 또 그 돈이 더 잘하는 선수들한테 못 가고 기여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못 가고 또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손해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단 차원에서도 그 주급 체계 정상화를 위해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짐 레클리프 경 구단주 같은 경우에 클럽이 주급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를 원한다. 쿠냐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주급을 말도 안 되게 뛰어서 계약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맨유가 이 마테우스 쿠냐라는 선수랑 왜 링크가 이렇게 진하게 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분석입니다. 쿠냐는 엘리트 포워드로서 완벽한 프로필을 갖추고 있다. 왼쪽 10번으로 뛰는 그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영리한 플레이를 통해 팀의 모든 공격 루트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 그의 득점 행진뿐만 아니라 울버햄튼의 다른 어떤 선수도 쿠냐보다 더 많은 오픈 플레이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더 높은 기대 어시스트를 달성하지 못했다.
쿠냐를 활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찬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마무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 현재 아모림의 맨유는 공격진을 하나로 엮어줄 선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쿠냐는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을 이어줄 완벽한 선수가 될 수 있다. 특히 그는 3-4-1 전술에 매우 능숙하다. 그 다음 로리위트의 또 부연 설명입니다. 쿠냐 3-4-1 포메이션에서 스트라이커 바로 뒷 포지션을 소화하는데 매우 익숙한 선수다. 이는 적응력 있는 선수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빠르게 성장할 영입생을 원하는 유나이티드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쿠냐의 볼 운반력은 아모림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모림은 보통 10번 선수 2명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조합하여 사용한다가 한 명은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돌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쿠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 이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한테 익숙한 아모림의 3-4-1 시스템이죠. 후방에 백스리, 가운데 4명,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윙백, 앞에 있는 2선 자원들, 최전방 스트라이커 1명, 아모림의 3-4-3, 3-4-1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핵심이 뭐예요?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앞쪽에 있는 2선이 좁힌다는 거, 후방에 백스리랑 3선 자원 2명이 그 뒤를 받치면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의 3-2-4-1 시스템을 만든다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아까 기사에도 나왔듯이 앞에 있는 2선 자원, 이 2명. 아모림이 이 2명한테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 명한테는 창조적인 역할을, 한 명한테는 돌파하는 역할을, 이거를 따로따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림이 선수 기용하는 것만 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떻게 쓰냐? 이 왼쪽에 창조적인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고요. 그 반대편에는 돌파할 수 있는 선수 가르나초가 들어오죠. 물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감독이 바라는 거는 한쪽에는 창조적인 선수, 즉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고 다른 한편에는 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돌파하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를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맨유가 쿠냐를 원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는데 마테우스 쿠냐는 어떤 느낌이냐? 창조적인 것도 돌파하는 것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만약에 이 위치, 위치라기보단 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창조적인 롤을 맡는다고 한다면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충분히 어시스트나 기회 창출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또 만약에 이 롤, 직접적으로 돌파하는 선수, 이 롤을 맡는다고 해도 충분히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마테우스 쿠냐를 주목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번 시즌 쿠냐의 히트맵인데 전체적으로 이 왼쪽 지역, 터치라인 인근, 아니면 이 하프 스페이스 인근, 이쪽 지역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간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종적인 움직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히트맵 뿐만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이 포지션. 미드필더 라인과 우리 공격 지역 사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포켓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 어떤 때는 왼쪽에서, 심지어 이제 오른쪽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공간이죠. 딱 아모림 시스템의 여기. 그래서 지금 맨유가 마테우스 쿠냐를 이 자리에 배치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이나 터치가 발생하고 히트맵을 봤을 때 지금 아모림이 원하는 딱 이 자리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아모림이 이 선을 조합하는 이 체제에서 만약에 쿠냐가 온다고 하면 어떤 조합이 되느냐? 더 다양한 조합을 아모림이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이쪽에 쿠냐를 놓고 쿠냐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롤, 돌파하는 롤을 맡긴 다음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은 브루노를 오른쪽으로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쿠냐를 이 자리에 놓으면서 플레이메이커 하는 롤, 경기를 풀어주는 롤을 맡긴 다음에 이쪽에 돌파한 선수를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쿠냐가 양쪽 다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쿠냐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양쪽이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이런 그림도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해도 되게 다양하잖아. 지르크지 쿠냐 써보자, 마운트 쿠냐 써보자, 부페 쿠냐 써보자, 가르나초 쿠냐 써보자, 아마드 돌아오면은 아마드 쿠냐 써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쿠냐가 이 아모림 체제의 이선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그래서 지금 아모림의 맨유에서 필요한 퍼즐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항상 이적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우선 첫 번째, 그 선수가 우리 시스템에 맞느냐, 이걸 제일 1순위로 보죠. 그 다음에 뭘 봐요? 이적료를 봅니다.
주급이랑. 이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의 그 1100억, 1160억? 이 돈이 이제 바이아웃 조항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해 100이면 100 아마 다른 의견이 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뭐 이건 님들 참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흘러 들으세요. 나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난 진짜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어떤 거가 됐든 간에. 만약에 1100억 질러가지고 맨유의 2선 지금 이 답답한 득점 흐름을 뚫어줄 수 있다? 그럼 난 더할 나위 없다고 봅니다. 돈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 그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포인트. 아모림 시스템의 이선에 요구하는 역할을 쿠냐는 멀티태스킹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플레이메이커적인 롤, 돌파하는 롤,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사이의 연결점, 그리고 변수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아모림이 바라보고 있는 시스템의 방향에는 맞는다. 다만 그 이적료에 대해서는 있는 애들을 정리해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